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김단희 편집자님과의 만남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스토리 스튜디오의 민 매니저라고 해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고, 오늘은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출판, 기획, 편집에 대해서 옆에 계신 단희 편집자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PPT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배경, 여기가 바로 스토리 스튜디오예요. 스토리 스튜디오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 스토리 스튜디오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12살부터 19살 친구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와서 본인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실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제가 사진을 몇 장 붙여봤는데, 실물은 이거보다 훨씬 예뻐요. 어떠셨어요, 편집자님? 너무 예뻐요. 제가 청소년이라면 여기 와서 뭔가를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쁜 공간이에요. 예, 들으셨죠, 여러분? 저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고요.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 hello_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책을 읽긴 읽는데 과연 이런 책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편집자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편집자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출판사라는 곳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기획, 편집, 출판에 대해서 궁금한 걸 최대한 해소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하는 질문 너무 환영하니까요. 마구마구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모이신 분들한테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서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한테 제가 평소에 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다들 좋아하신다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정말 신기한 분들이 여기 서로 모여 계시니까 대화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공통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그러면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 뭘 제일 먼저 보냐? 이거는 편집자님이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넣었던 질문인데 맞아요. 재밌게도 제목과 표지를 제일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 많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책을 읽을 때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어떻게 뭘 보면서 고르시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작가 책이라면 무조건 본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랜덤하게 딱 펼쳐서 읽히는 그 이야기가 재밌으면 산다. 그래서 많이 실패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분은 책의 냄새에 끌려서 사기도 한다. 네, 연희님이 이제 제목과 표지, 그래서 얼마나 표지 디자인이 중요한지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표지 디자인 과연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떤 분야의 책에 관심이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소설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책이 좋았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소설이 좋다라고 해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작가의 말을 보고 사시는 베네치아 님도 계시네요. 네.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에세이를 좋아한다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그 에세이가 약간 자존감에 대한 에세이,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는 에세이,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또 편집자님이 앞으로 좋은 책 기획하실 수 있도록 좋은 인풋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였어요. 네. 어떤 걸 좋아하는지 궁금했는데 네, 역시나 제목과 표지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이 모이셨다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오늘의 게스트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단희 편집자님은 어린 시절부터 패션 잡지 보는 걸 좋아하셔서 그 패션 잡지를 보다가 패션 잡지 밑에 에디터라고 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일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지금 에디터의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도라님 지금 끊기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또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편집자님은 지금 한겨레 출판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계세요.
과연 어떻게 책을 만들고 계신지, 어떻게 지금 편집자의 삶을 살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단위 편집자님이 출판 편집자가 되기까지, 두 번째 파트는 도대체 책은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 파트는 출판사 혹은 책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솔직한 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단위 편집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제 네. 소개를 하면 돼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겨레 출판에서 인문교양 책을 편집하고 있는 김단희이고요. 지금 어떤 책을 만들고 있는지, 또 편집자랑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편집자는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이쪽을 보시면 네네.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좀 어색하네요.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서. 네네네. 편집자님이 항상 작가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많으셨는데 저는 늘 뒤에서 이제 작가님들이 보고 있었던 역할을 했던지라 그쵸. 네, 오늘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려니 조금 어색하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PPT를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네. 혹시 이 첫 장면 어디서 나온 장면인지 아시나요? 아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자 힌트. 네, 힌트는 드라마, 일본 드라마입니다. 맞아요. 네. 이것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답을 남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께서 알려주셨는데 네. 중세를 찍자. 여러분 중세를 찍자 드라마 다 보셨나요? 보셨으면 또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역시 알고 계셨군요. 네, 알고 계시네요. 왜 이 장면을 하셨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매니저님한테 편집자의 일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올렸냐면 이제 중세를 찍자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필 이제 또 이제 대학내리라는 곳에서 이런 캡처본을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근데 왠지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네. 딱 맞네요. 네, 딱 맞는 거죠. 이제 편집자의 일이 어쨌든 원고를 네, 독자들에게 가닿을 수 있도록 잘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캡처본을 제가 이렇게 따게 됐습니다. 너무 적절한 표지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단위 편집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네. 네네네.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지금 편집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편집 인문교양 책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책들이 제가 만든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소개를 하면 될까요? 네,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손을 잡는 브랜딩은 이제 브랜딩 디자이너가 이제 브랜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고, 네, 해방촌의 세식주의자는 지금 여기 해화동에서 풀무질이라는 책방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 책방을 운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얘기해주는 책이고, 이제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는 여러분이 좀 아실 것 같아요. 김보통 신청하신 분 중에 저 책 읽으셨다고 했던 분도 계신데 네, 너무 혹시 기쁘더라고요. 여기 있는 책들 중에 읽으신 게 있다면 또 반응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좀 느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김보통 작가님의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라는 책인데 이제 디저트를 먹고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 또는 슬펐던 추억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다양한 디저트하고 이제 작가님이 직접 그린 일러스트 그림이 있거든요. 되게 귀여워가지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책을. 네. 그리고 저기 어딘가 블랙홀은 이제 이지유 작가님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어린이 과학책을 쓰시는 작가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쓴 성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이 이제 과학이 어렵다 보니까 과학이 되게 쉬운 얘기가 많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이 어렵지 않다는 걸 좀 알려주자 해가지고 과학과 일상을 접목시킨 교환 에세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은 이제
그림 속에 되게 다양한 여성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의 얘기가 많이 지워진 거예요. 유명한 화가들은 많은데 그 뒤에서 이 화가들의 그림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끈 여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의 얘기를 담은 책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채팅창에 김보통 작가님 책을 읽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지금 스토리 스튜디오에도 이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 책이 있어요. 네.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예요. 앞광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에세이라든지 인문 교양서를 만드시는 편집자님이신데 이따 뒷부분에서 이런 인문 교양서를 만드는 편집과 소설 같은 문학의 편집은 어떻게 다른지도 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편집자님이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신 분들 많았어요. 이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처음엔 키워드로 뽑았다가 키워드 말고 이렇게 좀 이미지를 넣으면은 좀 친구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넣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언니가 있는데 저희 언니가 패션을 전공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집에 굉장히 많은 패션지가 배달이 왔어요. 구독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근데 언니는 안 읽고 네네네네. 언니는 정작 안 읽고 언니는 정작 읽지 않고 제가 그거를 이제 매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라진 팀보그라든지 세븐틴이라는 잡지가 그때는 이제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지금은 이제 맞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봤던 기억이 그래서 있어요. 이런 뭐 팀보그라든지 뭐 세븐틴 미국 잡지뿐만 아니고 뭐 이탈리아 그래서 되게 유럽에 있는 패션지들이 매일 배달이 오는데 이만큼 쌓여 있는 그걸 보고 왜 언니는 안 볼까? 그럼 내가 보자 이러면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세븐틴을 보는데 글도 많고 그림도 많은데 맞아. 그 안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죠. 디자인을 잡는 것들이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누가 잡은 거지? 그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 디자인들이. 그래서 그 글을 읽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에디터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그쵸. 그래서 에디터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글도 쓰고 디자인에 대한 레이아웃도 짜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중학교 3학년 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제 꿈은 에디터 아니면 뭐 기자라든지 그 글과 관련된 일 혹은 뭔가를 선택해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다양한 책들도 많이 읽게 됐는데 이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뭐 이런 것들은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런 상상력의 세계가 있구나. 이런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고 이제 해리포터는 너무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중학교 때 몰래 수업 시간에 원래 수업 시간에 책을 읽어야 제맛이 아닙니까? 그쵸. 몰래 선생님 몰래 교과서 뒤에다가 원래 해리포터 뒤에다가 새로 이제 해리포터가 나왔는데 봐야 되는데 시간은 없고 해서 그때 이렇게 몰래 보면서 이제 꿈을 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당시에 또 한비아 선생님의 책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여행하는 맞아요. 배낭여행의 꿈도 꾸게 됐고 그때 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 정말 그것 또한 저희는 되게 충격적인 스토리였던 거죠. 자연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응축해서 담은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그 창의력, 10대. 서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에디터의 꿈을 끼워갔고 이제 20대 시절에 이제 문화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문화 활동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대 앞에 프리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예술도 일상이다라는 걸 걸고서 다양한 이제 예술가들을 모아놓고서 일상적인 것들을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원 활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해보고 아니면 뭐 온라인 에디터를 뽑는다 하면은 그런 일을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되게 시도를 많이 하셨구나. 네, 맞아요. 뭐 재학생 잡지 리포터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제 감각이라든지 제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가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초로 배낭여행에도 도전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디터로서의 꿈을 계속 키워나갔었죠. 생각해보면 경험이 막 되게 어린 시절에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될 줄 알았는데 저는 좀 의외였던 점이 책을 좋아했다기보다는 뭔가 더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을 좋아하셨던 게 되게 재밌었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영화일 수도 있고 뭐 애니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것을 뭐 책을 많이 읽은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거 그런 맞아요. 속에 이제 네네. 자신을 던져봤던 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의 편집자의 꿈을 키우는데 많은 계기가 됐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고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있는 스토리들을 좀 제가 스스로 많이 캐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의식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러면 나이가 드러나긴 하는데 저희 시절에는 이제 다 H.O.T, 제키, 그 다음에 신화. 저는 신화창조였거든요. 신화 오빠들 화이팅. 신화창조였는데 저희 편집자님은 그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을 좋아하셨다고. 맞아요. 그거를 친구들이 좀 신기해하긴 했었어요. 누구 좋아하셨어요? 여기도 아마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나만 좋아하는 가수, 나만 좋아하는 밴드 있으실 건데. 저는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모르겠는데 나는 왠지 다른 가수가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좀 많이 죽긴 했지만 자우림이라든지 그때 한창 에미넴이 한참 뜨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에미넴을 제가 원래 제 고향이 광주거든요. 근데 광주에는 충장로라는 되게 시내가 있어요. 센터. 맞아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에 충장서림이라는 가장 큰 서점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레코드사가 있었는데 그 레코드사에 에미넴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 포스터를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설마. 가서 중학생인 제가 가서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한테.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에미넴 포스터가. 네,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처음 망토에다가 흔쾌히 그걸 떼서 주셨어요. 그 사장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그걸 제 방에 떡하니 붙여놓고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자우림을 많이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얘기에서 뭐가 되게 좋았냐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그때는. 근데 그렇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다니님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노래라는 나의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게 지금까지 그런 취향과 안목을 가진 편집자로서 자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공유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진도를 빼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모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전 인터뷰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가 에디터가 언젠가 될 줄 알고 미리미리 책을 볼 때나 잡지를 볼 때 나 이런 거 좀 나중에 내가 에디터가 돼서 써먹을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이런 폴더에다가 여기 혹시 여러분들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하단에 이제 폴더에다가 차곡차곡 모으셨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디터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나는 에디터야.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고 싶어. 예를 들면 이 앞장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소설가를 내가 인터뷰하면 저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모으셨었대요.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더 모으셨는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제가 그때 정말 참새방학관이라고 하죠. 서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네, 서점에 가서 잡지를 보는 것도 좋아했고 책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아했는데 잡지를 보게 되면은 특이한 컨셉의 사진이 있다든지 특이한 레이아웃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들 미리미리 모아놨어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인물처럼 만약에 소설가를 한다. 만약 김영하 소설가를 내 인터뷰를 한다 하면은 그때 저런 컨셉의 사진을 찍고서 인터뷰를 하겠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내가 무슨 유명한 인디밴드 장기하를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저런 컨셉 위트 있는 컨셉으로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좋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하면서 모아놓은 게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어요. 이번에 찾아보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사진 한 40장 정도 보내주셨는데 그게 많던가요? 네. 그중에 고르는 것만 이 정도인데 여기서 되게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되는 건 단위 편집자님만의 컬렉션이 있었다. 그래서 그 컬렉션을 가지고
이걸 할 때는 요렇게 써먹고 저걸 할 땐 저렇게 써먹고 그래서 책을 보거나 잡지를 볼 때도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네. 편집자로서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레이아웃이라던가 사진의 톤앤 매너라던가 뭐 폰트라던가 그 안에서도 이야기를 벗어난 포맷적인 특징에서 모으고 분석하고 조합하실 수 있는 게 맞아요. 무궁무진해요. 네,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쵸? 여기도 잡지 이제 모아두신 거 네네. 보면 이런 스타일에 나중에 만약에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책이든 어떤 잡지든 제가 그쵸.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글을 쓸 때 이런 느낌의 것들을 좀 따 가지고 나중에 제가 창의적으로 쪼끔 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많이 모아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편집자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았는데 무슨 작가처럼 어느 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할 거야 라기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이렇게 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 그게 레퍼런스를 진짜 만들어 놓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캐치하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그 사진을 좀 담아봤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셨죠? 맞아요. 저는 되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앞으로 나는 뭐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아 나는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뭔가를 보고서 '아 이건 나중에 이런 데 접목해야지.' 하는 그런 뭔가를 선택하는 것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쓰고 보고 또 이런 것들 골라 조합하는 걸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아 나중에 나는 에디터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읽고 쓰고 보고까지는 모두 동일한데 거기서 '나는 뭔가를 창작하는 작가가 돼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난 읽고 쓰고 보고를 좋아하는데 내가 창작까지는 아닌데 뭔가 또 내 취향과 내 관점이 들어간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라고 하면 이렇게 단위 편집자님처럼 그걸 골라서 조합하고 배열하고 편집하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여기 계신 친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자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편집자가 네.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편집자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그쵸. 편집이라는 단어도 너무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되게 추상적이고 잘 잡히지 않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필요한 자격증 없습니다. 네. 희소식이네요. 네. 네. 필요한 자격증 없고요. "꼭 관련 학과를 나와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아마 관련 학과라는 것이 뭐 국문과라든지 맞아요. 문해창작과라든지 더 폭넓게는 언론도 있을 수 있고 뭐 맞아요. 뭐 맞아요, 신문방송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되게 다양한 전공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패션 브랜드죠. 네. 네. 거기에 계셨던 분이 책을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면접을 보고서 실제로 소설 편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건너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오히려 뭐 경영이라든지 뭐 정치 외교를 공부를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쪽 분야의 책에 더 이제 집중해서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요새는 또 과학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편집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 또 그런 걸 선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약간 '다 문예창 작가일 거야. 막 국문과일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담당하는 이야기를 맞아요, 잘 맞아요.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맞아요. 더 네. 중요한 것 같네요. 이어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뭐 편집자가 되려면 글을 잘 써야 되나요? 아니면 편집자가 되려면 글을 빨리 읽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 대답은 "글을 잘 쓰면 좋다." 예. 그리고 "글을 빨리 읽으면 좋다."라고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을 빨리 읽는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게 숙달이 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글을 읽는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지만 계속 책을 읽다 보면은 또 이게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빨라져요. 네. 일이 맞아요.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글을 빨리 읽게 되고 빨리
이 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을 빨리 읽기 때문에 편집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편집자가 빨라져요. 되시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맞아요. 하셔도 네. 될 것 걱정 안 하셔도 같고요. 원고를 빨리 읽고 이 책을 낼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빨라진다. 그러네요. 아, 화연님께서 편집자님은 어떤 과를 나오셨냐? 아, 저는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 배치되지 않나요? 이거, 국문과를 나왔는데 그 부전공으로 신문 방송을 같이 전공을 했고 사실은 저는 국문과가 저에게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네, 아까 오프 더 레코드로 국문과를 가신 것을 약간 후회하신다는. 네, 맞아요. 저희 고3 담임 선생님은 왜 저에게 국문과를 추천하셨나 제가 약간 고3 때 선생님 만약 보고 계시다면. 어디 보고 계시나요? 이상균 네. 선생님. 그러니까 편집자님은 국문과를 나오셨지만 지금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동료들도 되게 많고 되게 다양해요. 그쵸. 네. 오히려 네. 그렇지 않은 경험에서 올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은 맞아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역사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네. 네, 정치 외교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더 다양해지는 정말 것 같네요.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훈제님이 올해 고3인데 고등학교 때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 고3 때 사실 제 고3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에디터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딱히 막 뭔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 계속 써보고 책을 많이 읽어왔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네, 만화책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제가 독서 시간이 딱 1시간이었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1시간이요? 일주일에 1시간이었어요. 아니면 모든 시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EBS라든지 그쵸.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수능 공부에 연관이 됐었는데 그 1시간 동안 다양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이라든지 그거 보고 제가 울었거든요. 사실 학교에서 그거 보고 친구들이 너무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보기도 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 그때도 일단은 고3이라고 해서 책을 놓지 않고 맞아요, 책을 맞아요. 꾸준히 네, 보셨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아마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종의 포트폴리오처럼 나의 컬렉션을 만드는 것.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은 네. 나중에 꼭 뭐 대학에 간다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출판사나 뭔가 편집자로서 일을 하실 때 역량을 키움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네. 글에 관련된 직업은 국문과뿐만 아니라 어떤 과에 가는 게 좋을까? 일단 제 생각은 어떤 글을 쓰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맞아요. 그것도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은 뭐 문해창작과를 되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해창작과에서는 소설이라든지 시에 대한 창작법을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아시는 작가님이 역사를 전공하셨는데 역사를 전공하다 보면은 계속 글을 써보게 된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글 쓰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역사학을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되게 그때부터 되게 열심히 글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역사적인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는 글 쓰는 훈련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글과 관련된 직업을 하실 때 국문과는 그 글을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으로서 배우는 거고 글을 표현 방식으로 배우는 것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컨텐츠가 될 만한 과를 가시고 근데 그것을 공부함에 있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역사 같은 그런 과를 고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과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써보는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과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계속 자기가 써보고 또 어딘가 요새 되게 그리고 플랫폼이 많아졌잖아요. 뭐 브런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짧게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들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출판 편집자면서 작가이신 분도 계신가요? 이럴 줄 알고 뒤에 답변을 준비해놨으니까 네. 저희가 그럼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어요. 네. 어디서 어떻게 편집자가 되는 과정 배울 수 있냐? 사실 편집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2군데를 지금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한 군데는 SBI라고 서울출판예비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곳에서는 이제 편집자 그리고 마케터 그리고 디자이너 이렇게 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뽑아가지고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곳이죠. 그래서 서울 북 인스티튜트.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서울 출판 예비학교. 네, 이곳에서 그래서 상반기마다 이렇게 뽑아요. 인원이 그래서 거의 20명, 25명 내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트레이닝을 시켜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으네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 교육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제 출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쫙 알려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수업들. 수업 맞아요.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저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저도 네. 확인했는데 비용이 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출판예비학과는 비용이 들진 않거든요. 대신 합격을 해야 되는. 네, 맞아요. 장단점이 있네요. 장단점이 네. 있는데 합격을 하면은 저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고 출판사 대표님들도 꽤 많이 오세요. 그래 가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서울 북 인스티튜트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매거진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데 그때 보니까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 마케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 에디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같이 모아 가지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어.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든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 이 책을 가지고 그 학교의 친구들 디자이너들은 어떤 디자인을 뽑을지 네. 아니면 이거 안에 있는 편집자반도 또 다르게 편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아니면 또 마케터반은 이 책을 어떻게 홍보해서 판매까지 할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구해 보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서울 북 인스티튜트 같은 그런 기관들도 있으니까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출판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그것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네.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출판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답이 있을까요? 네. 참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저요? 면접 보고. 면접 보고. 네. 이력서 쓰고. 저기 또 연관된 질문이 있었어요. 혜린 님께서 패션 잡지 에디터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지금 한겨레 출판에 와 계시냐. 아마 출판사 취업과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서울출판예비학교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패션지에서 패션지를 만들다 패션지에 제가 피처 에디터라고 해서 이제 문화라든지 관련된 글을 쓰고 취재를 하는 피처 에디터. 네, 에디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워낙 책을 좋아하고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긴 호흡을 가지고 편집해 가지고 내는 책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이제 편집을 해 보자라고 했고 이제 그때 이제 SBI를 알게 되면서 옮기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겨레 출판에서는 제가 에디터의 일도 해 봤고 또 거기에서 이제 기획을 해 봤다는 거를 되게 크게 보고서 이제 이렇게 편집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에디터라는 것이 이제 잡지 에디터일 때는 잡지는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잡지들 요새 좀 다르긴 하지만 매월 이제 발간이 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풍성한 이야기들을 담아야 된다. 네. 그래서 피처 에디터이실 때 막 7개, 8개의 기사를 쓰셨었다고 하셨었는데 한 달에? 네. 그쵸. 한 달에. 근데 이제 이게 나는 이것보다는 좀 긴 호흡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나로 갈무리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출판 에디터, 출판 편집자로 이제 전환을 하셨던 거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계기에는 서울 북 인스티튜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쵸. 그 출판학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은 도전을 혹시 해보셨으면. 그 서울 북 인스티튜트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나이 제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한참 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홈페이지에 나중에 링크를 어떻게든 공유를 드리든 서울 북 인스티튜트라고 치시면 저도 어제 접속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트 1의 질문은 좀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답변을 저희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한두 개만 저희가 답변을 좀 더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그 한겨레 출판문화센터는 책과 관련해서 뭐 번역이라던가 그다음에 그림책이라던가 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딱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 라는 것이 확실하신 분이라면 비용이 들긴 하지만 한겨레 출판문화센터 홈페이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또 글쓰기에 관련 강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글에 대해서 한번 더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이 크게 두 부류였어요. 네, 두 가지 부류였는데 한 가지는 이제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 내가 그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분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나 출판사에서 일을 하면서 편집을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에 더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서울 북 인스티튜트 형인지
한겨레 출판 네, 좋네요. 문화센터형인지 네, 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질문을 그래도 대부분 다 커버를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파트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릴 거니까요. 아, 이런 질문 좀 너무 창피한데? 한 거 더 환영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도 다 맞아요. 그런 남겨주세요. 질문을 더 환영해요. 네. 맞아요. 근데 답변 못 드리는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제일 질문 많았어요.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단어로 좀 설명을 해달라 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제가 되게 간략하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괜찮나요? 네. 좋아요. 네. 일단 총 4단계로 나누어 봤고요. 네. 처음 단계가 이제 기획이에요. 네. 이제 기획은 이제 기획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획회의일 때 어떤 작가와 어떤 주제의 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팀이나 저희 팀이나 팀 내에서. 그럼 잠깐 네네. 작가를 발굴한 후에 기획회의가 들어가는 건가요? 먼저 그거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작가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해방촌의 채식주의자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작가님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제 그 작가님 이게 좀 긴데 히스토리가 네. 그분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네. 이따가 편집자의 일상에 나올 거예요. 네. 그분의 글을 읽고 너무 좋아서 봤더니 이분이 아직 책을 안 쓰신 거예요. 아이고. 네. 책을 안 썼는데 너무 이력이 독특한데 글도 잘 쓰시고 이런 얘기를 조금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려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작가가 이런 사람이 있더라. 제가 발굴을 했는데 한번 어떤 주제로 써볼까 하고 이제 팀 회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획회의가 시작됐군요. 맞아요. 기획을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 작가는 이 작가의 자전적 얘기를 에세이로 한번 써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작가하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작가님이 좋다. 흔쾌히 한번 써보겠다. 자기도 한번 써보고 싶었다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기획안을 쓰는 거죠. 이제 기획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컨셉을 사실 컨셉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줄로 이 책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따라서 목차까지도 짤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 마음이 다의 디저트 이 책의 한 줄은 어땠나요? 이 책은 사실 칼럼이어가지고 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컨셉을 한 줄로 얘기를 하자면은 뒤에 있는 이런 거 있죠. 마음이 답답할 땐 일단 디저트를 드세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답답할 때 디저트를 먹으니까 답답할 때 있는 에세이. 맞아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컨셉을 잡고서 목차를 짜보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기획을 할 때 목차까지 짜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원고가 없는데 목차를 짜야 되는 거예요. 목차는 보통 작가가 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쵸. 편집자가 목차를 짜나요?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만약에 작가님이 목차를 짜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작가님이 원고를 쓰고서 본인도 썼는데 어떻게 나눌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주제에 어떤 컨셉을 드러내서 이걸 뾰족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편집자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전범선 작가님의 자전적 얘기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써보자 해서 목차를 먼저 잡아서 그때부터 원고를 한번 써보세요라고 이제 기획안을 드리면서 쓰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작가님이. 그렇게 기획 파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럼 PPT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기획안이 작성이 되고 작가랑 이제 계약이 되면 본격적인 편집의 단계로 들어가네요. 맞아요. 이제 작가가 집필을 시작하면 보통은 저희가 1년 정도의 시간을 드리는데 더 많으면 2-3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제 초고가 와요. 이제 초고가 오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피드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만약 첫 책 작가의 경우에는 책을 처음 써봤기 때문에 어떤 걸 먼저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희가 그런 걸 잡아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더 썼을 때 독자들이 더 좋아한다. 마무리가 지금 너무 약하니까는 여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해달라. 아니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너무 부족한 거죠. 이론만 있고 예시가 없다. 그러면 이 예시에 대해서 써달라 해서 굉장히 여러 번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고가 도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초고가 이제 완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얼개가 잡히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원고가 도착을 하면은 오케이 이걸로 이제
책을 내보자 하고 이제 자기가 그때 이제 원고를 보면서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집자마다. 아 그러면 이 책은 예를 들면 이 책은 에세이야. 이 책은 인문이야. 그러면 인문을 잘하는 디자이너한테 맡기자. 에세이를 잘하는 디자이너한테 맡기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은 에세이고 약간의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유였어요. 이 전범선 작가님의 주제는. 그러면 약간 저는 이 자유를 되게 그래픽적으로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요즘 트렌디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런 디자이너 섭외하고 지금의 이제 디자이너를 섭외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아까 소연님이 궁금해하셨던 편집자가 책 표지 작가도 섭외하나요? 그러니까 표지 디자이너 말씀하시는 건 텐데 섭외합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고 리아님이 편집자가 디자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냐라고 했는데 어때요? 그런 경우는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이제 리아님이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을 보는 안목은 있어야 하죠, 편집자가. 디자인을 이런 컨셉에 맞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언어화를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뢰서를 써서 드려야 돼요, 디자이너분한테. 예를 들면은 제가 말하면 전범선 이분은 자유가 주제고 되게 다양한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듣고서 디자이너가 그럼 이런 디자인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내지 디자인은 이렇게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분야 그리고 원고의 매수 등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고의 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책은 얇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안에 내지 디자인을 좀 어떻게 좀 만져가지고 페이지 수를 좀 줄여달라. 이렇게까지 이제 미리 얘기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챙기는 사람이라서 맞아요. 디자인까지 하진 않지만 예쁘게 해주세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책의 컨셉에 맞게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수 있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주면은 좋죠. 네네. 다시 PPT로 돌아가 볼까요? 네. 저 이제 아직 편집에 디자이너 섭외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 섭외를 하고 이제 저희는 교정결을 시작을 합니다. 교정결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몇 프로까지 하냐. 맞아요. 몇 프로까지 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교정결 단계에서는 이미 완고를 했기 때문에 오탈자라든지 아니면 문맥상 맞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간혹 이 글과 글 사이에 있는 것들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걸 좀 드러내자.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작가랑 조율을 하면서 하고 보통 3교를 진행을 해요. 3교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1교, 2교, 3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처음 초교에서는 컴퓨터로 파일을 보고서 거기서 고쳐요. 또 고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작가한테 먼저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칠 건데 괜찮냐 확인을 해봤고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때 디자이너한테 이때 그리고 내지 디자인이 완성이 돼 있어요. 글밥이 대충 정해지니까. 맞아요. 네. 그 내지 디자인이 완성이 돼 있으면은 그 디자인에 맞춰서 원고를 조판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내지 디자인을 만든다. 이거 원고를 안 친다라고 이거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외지 디자인하고 내지 디자이너가 다른가요? 같아요. 거의 대부분 같고 내지 디자인을 만드신 분이 표지까지 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초고를 받아보니까 한 200페이지 정도 돼. 이것을 우리 컨셉에 맞게 한 장 한 장 경험하게 만들려면 안에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맞아요. 것들을 이제 내지 디자인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튄다고 해서 이렇게 책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안 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책에 잘라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줄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까지 다 간격, 해가지고 책을 이제 내지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고를 안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1교 때는 오탈자가 없고 크게 흐름상 문제가 없는지를 쓱 보고 2교 때부터는 이게 책이 된다고 가정하고 그걸 안 쳐서 꼼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오탈자도 찾고 만약에 도라님이 이 모든 작업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도라님?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 친구들이 너무 어려워할까봐. 어때요? 혼자 하나요? 네, 전부 혼자 하고. 네, 혼자 한다고 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외주 작업자라고 해서 작업자 한 분이 붙기도 하세요. 프리랜서 편집자라고 세븐비님이 안 그래도 질문을 주셨는데 프리랜서 편집자분들이 이런 과정에 붙기도 하나요? 맞아요. 왜냐면 저 혼자 이걸 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혼자 교정을 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작업자분 한 분이랑 같이 둘이서 볼 때도 있어요. 그치만 맥시멈 2명 정도인 거네요. 네, 맞아요. 다시 PT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내지를 안 쳤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제 3교까지 이제 봐요. 봤어요. 봤어요. 이제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할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독자들이 표지랑 제목을 본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친구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제 어떻게 할지 막 엄청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목을 작가가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오해였네요. 네, 그럼 제목은 편집자가 쓰나요? 편집자가 열심히 이제 책을 보면서 따는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막 조합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네. 제목은 작가가 쓰는 줄 알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김보통 작가님 경우는 저에게 줬던 제목이 뭐 열정적으로 디저트를 뭐 이런 걸 네, 이게 훨씬 좋네요. 네. 그런 거 이제 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솔직하게 그건 안 됩니다. 독자의 마음을 고려해서 그건 안 됩니다. 저희 마케터도 지금 모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총대를 메고 얘기를 드리면 그런가요? 이제 바로 이제 수긍을 하시고 이런저런 걸 처음에는 뭐 보통의 디저트,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 별게 다 나왔었어요. 근데 보통의 디저트는 너무 많다. 보통은 너무 많이 썼다. 딴 걸로 가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마케터들도 이때 이제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마케터들은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매대에서 어떻게 눈에 띄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씨도 컸으면 좋겠고 마케터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율을 하면서 이제 제목을 선정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제목까지 선정을 했네요. 여기서 되게 놀라웠던 것은 제목은 이제 편집자가 직접 쓰기도 하고 작가랑 협의를 하고 마케터랑 협의하면서 바꾸기도 한다. 그리고 표지에 있는 문구도 이제 편집자가 컨셉에 맞게 작성한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발주하고 작가랑 최종 확인해서 또 여기서 인쇄감리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인쇄감리 뭘까요? 인쇄감리는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종이까지 다 정했어요. 종이도 정해야 되니까 그쵸. 종이를 정하는 건 디자이너랑 편집자가 같이 하거든요. 종이를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질감, 무게, 뭐 맞아. 등등. 뭐 예를 들면 이 책 같은 건 되게 반딱반딱거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굉장히 또 하드커버고. 맞아요. 이거 양장이니까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거죠. 이제 안에 있는 이 책의 안에 종이가 달라요. 종이 달라요. 요거는 약간 어둡고 요건 약간 희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색지, 뭐 백색지 이런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정해서 정하고 이제 제작 사양서를 보내요. 인쇄소에. 그리고 이제 편집자랑 디자이너가 감리를 가는 거죠. 감리를 가서 색깔이 잘 맞는지. 이거 원래 이 색깔이 의도했던 이 색이 아니면 다시 또 뽑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진짜 아까 누가 남겨주셨죠? 그 소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편집자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다시 그럼 PT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종이까지 다 골라서 인쇄감리까지 했다. 근데 또 보도자료를 마케터가 아니라 편집자가 쓰나요? 네, 편집자가 씁니다. 어디까지인가? 인쇄소한테 종이 샘플을 받아서 보는지 질문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보통 쓰는 종이가 있어요. 만약 보통 쓰는 종이면은 저희가 굳이 종이 샘플을 안 봤는데 되게 특이한 종이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은 뭔가 독특하게 만들어보고 싶으면 인쇄소나 아니면 지업사라고 하죠. 종이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종이 샘플을 미리 받아서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진행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행복한 사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사전을 만드는 편집자가 사전을 넘길 때 그 종이 착착 감기는 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또 찾기 위해서 거의 몇 달을 쓰시는 걸 봤어요. 그렇네요. 네, 종이 샘플까지 받아서 이 종이가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하나의 물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챙기는 사람이 편집자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다시 PT로 돌아가 볼까요? 네,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케터가 등장하나요? 네, 이제 마케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케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마케터는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다면 이 책을 홍보를 잘해줘야지 독자들한테 많이 가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간 2달 전에 마케터도 원고를 읽어요. 원고를 읽고 이 책의 차별점을 찾는 거죠. 이 책은 이런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루트를 통해서 책을 팔아야겠다.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편집자가 먼저 기획안을 전달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보고서는 다시 저희한테 기획안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 2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지 어떤 광고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맨 앞에 있는 기획회의에서 그때도 마케터가 참여를 하나요?
맨 처음 이거는 기획회의. 제가 보기에는 회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어. 저희 지금 한겨레 출판 같은 경우는 일단 편집자가 먼저 하는데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마케터까지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네요. 네네. 베네치아 리우 님이 이제 책을 하나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모되냐.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걸리는지. 보통 원고가 나오고 2달 정도 잡는 것 같아요. 2달 정도 2달 동안 편집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수연 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걸 진짜 혼자 다 하나요? 쉬는 시간은 있으신가요?" 이건 이따가 일상 얘기하면서 한번 네네. 점심은 들려드릴게요.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일상 때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한 책에 2가지 표지가 있는 경우 맞아요. 뭐 에디션도 있고 그러면은 한 편집자에게서 2개의 표지가 나오는 건가요? 그쵸. 왜냐면 담당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 책의 담당 편집자라면은 2 다 가지 알고 있는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험고사 안윤영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방영이 되고서 다른 맞아요. 버전의 봤어요. 표지가 나왔죠? 네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이미 편집자랑 다 논의가 된 것이다. 그럼 해외 작가들의 책은 그러니까 해외 작가들의 책이 국내에 들어올 때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해외 외서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가 있어요. 중개를 해 주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레터라고 하죠. 메일로 레터를 발행을 해 줘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 너네 한번" 뭐 오퍼라고 내볼래? 하죠. 이렇게. "너네 한번 이 책 내볼래?" 그래서 로열티라고 하죠. 계약금이 있어요. 근데 계약금이 비싸면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먼저 주고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서를 낼 수 있죠. 근데 외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바꾸는 거 싫어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것도 국가마다 특성이 달라요.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표지 같은 것도 그대로. 똑같이 해 줘. 뭐 이렇게 다 바꾸면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창의적인 어떤 책 자산이야. 자산이야라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뭐 프랑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은 목차에 뭐 하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따가 저희가 뒷부분에 그런 문학을 편집하는 것과 인문 교양서를 편집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도 살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출간의 순간이 왔는데도 저렇게 하는 일이 많아요. 네,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신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 이제 출간이 되면은 편집자는 서지 정보라는 걸 등록해요. 저희 이제 ISBN 맞아요. 이제 온라인 서점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교보 아니면 예스24, 알라딘에 이제 이런 책이 나왔다고 하면서 온라인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해요. 그래서 언론사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겨레 신문에 이 책이 나왔다고 배포하고 뭐 아니면은 뭐 라디오에 배포하기도 하고 방송국 배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편집자가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전화가 와요. "나 이 작가 섭외하고 싶어. 이 작가 인터뷰하고 싶어 신문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런 거 다 응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북토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진행도 같이 하고 하기도 하죠. 의외네요. 저런 영역들은 또 마케터가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작가들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부분은 대부분 편집자님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케터분들도 하기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담당 작가의 편집자가 있다 보니까 편집자가 이제 많이 응대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출판 마케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신 마케터분이 계셔서 조만간 이건 정말 여기서만 먼저 말씀드리는데 출판 마케터와의 대화를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진짜 출판 마케팅 너무 궁금했어 라고 하면 일단 오늘 남기시고요. 그럼 그걸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여기서 말끔히 해소가 안 된 것은 저희가 출판 마케터와의 대화에서 더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책이 만들어졌네요. 네. 작가의 매니저 역까지 하시네요. 네, 일부 매니저 역까지 거의 하시는 개념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작가의 모든 것을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작가의 베이비인 책을 만드는 네.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저희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드디어 편집자의 일상, 과연 이 사람은 언제 쉬는가? 하루 일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출근하고부터 퇴근하기까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빠르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출근은 9시까지 해요. 근데 이제 쪼끔 9시 전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 회사 로비에 보면 이렇게 신문이랑 잡지가 굉장히 많아요. 신문도 종류별로 있고 잡지도 되게 많고. 한겨레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다 있는 걸로? 한겨레가 제일 많더라고요. 한 10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많아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읽는 시간을 좀 가져요. 출판사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읽을 수 있는 어떤 책들도 많고 잡지도 많다 보니까. 왜 읽으시나요? 일단은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은 읽다 보면은 좋은 작가들이 되게 많고 좋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스크랩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또 스크랩이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뒤로 보니까 제가 스크랩 하는 거 좋아하나 알고 봐요. 보니까 스크랩 약간 중독자이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아까 거기 사진이 스크랩 하신 거죠? 맞아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신문을 읽었는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마무리마다 쓰는 이분만의 어떤 생각, 고유한 생각들이 너무 좋아서 연락을 드렸죠, 이분한테. 먼저. 네, 제가 연락을 드렸죠, 이분한테. 혹시 책을 내볼 생각이 있으시냐고. 책을 아직 안 내신 분이었나요? 아니요. 베스트셀러 작가시더라고요. 이미 역시 티가 났네요. 네. 하지만 이런 분만 있는 건 아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분이 이 칼럼은 이미 책을 내기로 했고 근데 다행히 제가 연락을 준 거를 듣고 잘 맞아서 책을 내기로 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신문 읽고 잡지 읽은 것이 또 책으로 연결되기도 하네요.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고 나중에 또 뭔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런 걸 이렇게 뒤져보면 또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런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가져요. 편집자님의 스크랩북을 채우는 시간. 네네. 그리고 오전에 네. 하는 일이 저렇게 많은가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오전에는 메일을 확인하는데 메일이 꽤 많이 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작가 투고 원고도 있을 테고 몇 통 정도? 글쎄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아침에 많이 보면은 왔을 때는 몇 통? 6통 정도 오고 예를 들면은 5통 그게 꽤 이렇게 분량이 길게 써야 되는 굵직굵직한 메일로?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뭘 해야 될지를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를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업무 보고를 잠깐 네. 이게 잘 보이실까요? 이게 진짜 업무 보고 쓰시는 걸 발췌해 오신 거예요. 왔어요. 네, 이제 업무 보고를 쓰는데 이제 업무 보고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3개의 책을 3개의 책이 하는데 이제 2책은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출간 일정을 적어 놓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게 일정이군요. 네, 이때는 뭐라고 이런 걸 적어 놔야지 마감까지 시간을 이제 너무 이제 조급하게 안 하고 싶어서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뭘 하고 다음 주에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출간 때까지 매주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일을 적어 놓고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시고 미리 적어 놓고 제가 이제 3월에 책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 책에 대한 이제 원고를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3월에 나올 책이 과잉 존재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철학이 바탕이 된 책이다 보니까 꽤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제가 그러게요. 읽으면서 뭘 저렇게 쓰신 건가요? 메모를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적기도 하고 아니면은 작가님한테 얘기를 드려야겠다. 이 부분도 뭔가 좀 더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적으면서 이제 저 나름의 이제 공부를 하고 파악을 하는 거죠. 원고에 대해서. 네네네네. 입금 완료는 뭔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아까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 그 책이 그림이 정말 많아요. 네. 그림 너무 많은데 그림은 저작권이 정말 까다로워요, 사실은. 근데 외국 그림이 많아요. 네. 외국 그림이 그것까지 다 챙기셔야 되는 그거 거군요. 제가 챙겨야 돼요. 근데 이제 발티스라는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점점 편집자의 꿈을 잃어가시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작권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그림 프랑스 그림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입금을 했다. 이걸 이제 완료를 적어 놓은 거예요. 너무 날카로운 도라님의 질문 덕분에 이걸 알 수 있게 도라님 되었고 누구신가요? 교정지 종이 사이즈 B5인지 이거는 날카롭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는 B4로 뽑아도 충분했고 아니면 더 작은 판형의 책이면 A4를 뽑아도 충분하고 그럼 최대한 그 책의 사이즈에 맞게 뽑아서 저는 보시나 그렇게 봐요. 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작업자 다른 교정자분한테 보일 땐 좀 크게 뽑아서 드려요. 왜냐면 잘 보이게끔 하려고. 여러분들 너무 날카로우십니다. 그러네요. 네, 저런 거 물어볼 거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오전 넘어가서 자, 이제 점심을 좀 먹고 자유 시간. 제가 쉽니다. 오후에 뭘 하시나요? 네, 오후에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원고를 읽었잖아요. 과잉 존재라는 거 이제 곧 나오는데 이제 내지 디자인을 보내주셨어요. 디자이너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가지 버전의 이제 디자인 보내주신 사이즈도 좀 거예요. 다른가요? 맞아요. 그럼? 사이즈가 달라서 제가 지금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사이즈가 다른데 위에는 좀 크고 아래는 좀 작죠. 그러네요. 지금 사이즈대로 간격도 다르고. 맞아요. 사이즈대로 잘라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팀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지 이제 팀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거 뭔가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면은 디자이너한테 수정을 요청을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내지 디자인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얹혀서 네. 보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 제목도 좀 다르게 디자인이 됐고. 그러네요. 재밌네요. 자, 그럼 질문이 또 들어와서 작가님 글 수정할 때 한글 파일을 주로 쓰시던데 컴퓨터의 기능은 먼저 배우고 취직을 해야 하는가? 한글 정도는 그쵸. 네. 한글 정도는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글 파일을 가장 많이 써요. 네, 워드도 쓰긴 하는데 한글 파일을 보면서 메모도 남기고 지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세븐비님 예를 들면 책을 디자인할 때도 이런 디자인을 원합니다라고 컨셉을 언어화해야 될 때 그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톤앤매너예요. 라는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드리면 더 소통이 잘 되는 맞아요. 것처럼 작가님들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도 내가 어느 정도 한글을 잘 쓸 수 있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글씨 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세세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기능은 좀 배우고 오시면 더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화연님이 1교는 컴퓨터로 하는데 교정지일 경우에는 종이로 내지. 네, 아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원고를 안 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PC교 컴퓨터로 보고 나서 이제 내지 디자인이 정해지고 나서 PPT 잠깐 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거를 이제 2교인가요? 네. 이게 이제 2교인 거죠. 네,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정을 보는 거죠.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북 시장. 출판 편집자가 이북에도 관여할 수 있나요? 보통 종이책을 만들고 이북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계약을 할 때 종이책도 나오고 이북 계약도 같이 하죠. 그러면 그 책의 담당자가 이북까지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근데 제작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제작은 따로. 네. 그럼 거의 뭐 이북이라고 해서 그 이북 특화된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네요. 그래도 계속 가볼게요. 이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영역들이니까. 편집자로서의 습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까 글을 빨리 읽어야 되냐 하는 것처럼. 습관이라고 하면은 또 다양하긴 한데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책을 안 읽으면 불안해요, 마음이. 이게 습관이겠죠? 정말 저랑은 먼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뭐 많이 읽지 않더라도 그날 하루 자기 전에라도 안 읽으면은 약간 불안한 게 생겼더라고요. 글을 읽어야만 살 수 있는. 2페이지, 3페이지라도 읽고 자는 거. 그리고 이제 메모하는 거. 메모는 늘 많이 해요. 네. 저 아까 보면 스크랩 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메모를 많이 하고 저장을 많이 한다. 네, 저장을 많이 하고 만약에 뭔가 떠오르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찢어봐요. 그럼 질문 지은님이 편집자님이 뭔가 기록하실 때 생각만 적는지 아예 이렇게 독서 노트처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지. 독서 노트를 예전에 블로그에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한때. 네, 한때 정말 열심히 해서 굉장히 많은 이웃들의 사랑을 받은 적이 찾을 있었는데. 수 있겠네요, 여러분. 단이 뭐가 아닐지. 네. 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일을 하고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는 그걸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일기장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일기에다가 이런 적기도 하고 아니면 책 같은 경우에는 메모를 핸드폰에 하기도 하지만 독서 노트라기보다는 책을 읽고 전 되게 책을 좀 더럽게 읽어요. 많이 쓰면서. 맞아요. 적고 막 접고 편집자 모드로. 네, 막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좀 들춰보면서 요새는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기록을 하실 때 내가 이것만큼은 꼭 기록한다. 뭐 나의 뭐 첫인상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꼭 적어놔요. 네, 그거를 적고 그걸 다시 봤을 때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거기엔 다 있어요. 좋아하는 구절. 네, 좋아하는 구절들 다 적어놓는 것 같아요. 그럼 2가지 꿀팁이네요. 하나는 좋아하는 구절을 꼭 적는다. 2번째는 편집자 모드가 돼서 내 책이라면 이것저것 써가면서 막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난 책에 절대 밑줄도 안 그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죠. 편집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왜 이 종이를 이런 걸 썼어? 아니면 여길 왜 간격을 이렇게 했어? 왜 여기서 띄어쓰기를 했어? 네네,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그런 같아요. 걸 좀 표시해보고 왜 그림을 여기다 넣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리안님이
디자이너분 섭외할 때 출판사 내에 있는지 외부 디자이너. 출판사 내에 디자이너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어요. 이건 출판사마다. 출판사마다 다른데 저희 회사는 없고 이제 아, 광고나 홍보를 만들어주는 디자이너는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표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외부로. 외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 톤에 맞는 디자이너를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량이겠네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책을 잘 만들고 싶은데 안 맞아요, 이 디자이너와. 이 디자이너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입문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편집자가 잘 골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서점에 가셨을 때도 내가 읽을 책을 표지만 보지 마시고 내가 편집자로 빙의해서 내가 이런 책의 표지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은 이거 단위 편집자님이 하신 거. 네네네. 네, 이게 먹히는 자에 대한 예의라는 책인데 전 처음에 이 표지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뭔가 그림이. 그게 되게 도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만든다면 어떤 표지를 했을 것 같은지, 맞아요. 네. 김보통 작가님의 이런 책을 만든다면 어떤 표지를 했을 것 같은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서점에 가면은 꼭 들춰봐요. 제가 마음에 드는 표지가 있으면은 디자이너 누구인지 디자이너 취지까지 해봐요. 그래서 적어두고 나중에 연락도 디자이너 하기도 하고. 스크랩도 하시네요. 네, 여러분. 네, 모든 지금. 게 다 스크랩이네요. 네, 나중에 어떻게 같이 일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도 나 좋아하는 작가 있어 말고 나 좋아하는 책 편집자 있어. 나 좋아하는 책 디자이너 있어. 이 정도까지로 본인의 취향을 기록하고 스크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못할 수도 있겠어요. 이야기가 길어져서. 하지만 계속 가볼게요. 네, 가장 뿌듯했던 순간 물어보신 분들 많았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기쁨과 슬픔을 때 같이 얘기해볼까 봐요. 네, 편집 일하면서 그럼 지금 해야겠네요. 편집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이거 되게 놀랍게도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구나. 네.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아찔했던 점. 사실 저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아찔했던 적은 사실은 저는 아직은 없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있었어요. 네. 어떤 일이었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란 인쇄사고. 인쇄사고가 뭐죠? 이거는 정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의 표지랑 이 내지의 사이즈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내지가 더 큰 건가요? 그럼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재본을 하려고 봤더니 책이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이미 다 출력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었지만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코드예요. 바코드를 이제 잘못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디자이너가 많은 책을 하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바코드가. 그럼 내 책을 팔았는데 다른 책에. 맞아요. 아니면 서점에서 찍어봤는데 이 책 없는데요. 이 책 등록이 안 되는데 그러면 편집자가 아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스티커 작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찔한 경우. 저희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여러 번 있어서 저희가 스캐너를 샀어요. 바코드 스캐너를 사가지고 한 번씩 찍어보는. 다 찍어봐요. 네. 편집자의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아찔했던 순간도 정말 많네요. 네. 참 근데 그 스티커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실수. 그럼 메이크업이 가능한데 아까 그 출력 잘못되신 편집자님 어떻게 되셨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네. 계속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상상으로. 네. 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업. 저희 오늘 계속 빵책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이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이 책을 작업했을 때 제가 사실은 김보통 작가님은 책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뭔가 제가 이 책을 담당했을 때 좀 차별점? 색다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디저트를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제가 잠깐 안내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제 디저트에 대한 슬픈 단상, 기쁜 단상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제 감정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랑 얘기를 해가지고 디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차를 디저트로 다 빼보자. 보통 이제 글로만 많이 하는데 목차를 그래서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으로 빼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장에 따른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네요. 따뜻한 마데스티아 이런 표정들을 되게 잘 잡아서 이렇게 도비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의도를 했던 건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표지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표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디저트인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김보통 작가님 책보다는 좀 더 귀여워야 할 것 같고 라고 해서
사실은 이 빵봉투는 몇 번 생각을 하다가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초코소라빵인가요? 초코소라빵인데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대단히 여러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돼가지고 네. 의도한 것보다 의도한 더. 것보다 그래서 마치 빵을 담은 것처럼. 그쵸. 그러면 여기에 빵봉투를 해보자 해서 띠지를 이렇게 빵봉투처럼 만든 소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빵봉투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잖아요. 보이시려나? 여기에다가 응. 약간 아유. 네. 이 지그재그를 저 지그재그를 사실은 저대로 잘라서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네, 싶었는데 그러면 아찔한 네, 기억을 근데 가지실 수 있었을 안 된다. 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제시 생각한 게 그럼 요렇게 선을 넣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런 크라프트지가 사실 진짜 빵봉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써가지고 열었을 때 빵봉투의 느낌이 나게 했는데 너무 제가 만들었지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인상 깊을만 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그때 되게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 책이 나왔고 실제로 이 책이 S24 2019년 좋은 디자인에 뽑혔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은 네. 디자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그걸 모두 아이디어 기획한 네. 편집자가 있다. 그래서 되게 좋아가지고 이 디자이너분이랑도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너무 좋네요. 네. 인상 깊었던 네. 작업이라고 할 만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서점에 가셨을 때도 띠지가 왜 이런 재질로 왜 이런 크기로 왜 이런 색깔로 있을까를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편집자의 길에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편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제 작가랑 원고의 차별점이 있는지를 저는 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스토리, 그 사람의 고유한 개성이 있을 때 그 책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고 또 편집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이 책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의 어떤 자괴감이랑 어떤 그 슬픈 심경이 있어요. 허무함? 네, 허무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중심을 잡고서 '아 이건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가 또 그런 고유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책이 편집자로서의 내가 가장 맞아요. 잘하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서 책인지. 편집자는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가의 뒤에서 일을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또 작가와의 케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작가가 맞아요. 너무 좋다고 해도 이 작가를 내가 잘 끌어내는 기획을 맞아요. 해야. 그쵸? 네.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하고 이 작가하고 케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면서 책이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하면서 느꼈던 게 편집자는 결국엔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게 편집자예요. 왜냐하면 작가하고 회사의 사이에서도 조율을 해야 되고 작가와 디자이너 사이에서도 조율을 해줘야 되고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도 조율을 해주는 게 편집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어느 누군가의 마음이 너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편집자는. 그러면서 또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가면서 맞아요. 이 책이 컨셉대로 기획대로 갈 수 있도록 맞아요. 하는 사람. 그런 것도 만약에 누군가의 말에 자꾸 휩쓸리면 그 컨셉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만든 책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끌고 가려면은 그런 지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편집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또 작가와는 다르게 엄청 매력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조율하면서 또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가면서 프로세스를 끌어가는 사람이 편집자구나. 그런 직업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오늘 좀 더 들었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작가만이 아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책인가? 나만 만들 수 있는 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책을 만들 때 작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신뢰하냐? 이 질문은 왜 있었냐면 단위 편집자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첫 책을 쓰신 작가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유명한 작가님들을 우리 같이 해봅시다가 아니라
막 저 여기저기서 아까 보셨죠? 미어캣처럼. 맞아요. 네, 막 잡지 보다가 막 이거 보다가 책을 낸 적이 없는데 이분 왠지 글이 마음에 들어. 해서 원석을 발견하시는데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탁월하신 네네네. 그런 편집자님이셔서 네네. 첫 책을 어떻게 발굴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굳이 책을 썼던 분들이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의 독특한 스토리 아니면 따뜻한 스토리가 있으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는 일단은 책을 내보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저 손을 잡는 브랜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브랜딩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브랜딩을 통해서 상생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책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고 브랜딩이 사실은 되게 상업을 바탕으로 만드는 책이고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분만의. 그런 스토리를 보고서는 이 세 책 다 제가 컨택을 해 가지고 책을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편집자님의 이런 자신감과 그 매일매일 쌓아오신 스크랩북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명확한 기준, 이 사람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첫 책을 발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출판사에서 유명한 작가들만 책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럼요. 네. 나라는 사람이 언젠가 발견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계속 훈련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언제 또 같이 일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디어 편집자로서의 삶 기쁨과 슬픔. 네, 어떠신가요? 네, 제 진짜 책상에 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기쁨과 슬픔 이랬을 때 기쁨이라고 했을 때는 역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일단은 네. 저는 다양한 작가님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정말 왜냐하면 그거는 다양한 작가분들은 너무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너무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삶은 이렇게 이럴 수 있고 저분의 삶은 이럴 수 있다는 거를 되게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럴 때 제가 조금 살아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상에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게 끌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편집자로서 되게 뿌듯하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슬픈 일.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편집을 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나름 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잖아요, 책에. 그런 것도 저희한테는 되게 큰 기쁨이에요. 기쁨. 네. 저도 되게 고민하고 궁리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거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픔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책을 이제 1년에 뭐 5, 6권을 내야 하는데 이거를 매일 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머리를 계속 써야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늘 써야 하고 늘 고민해야 되고 늘 카피를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소진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소진될 때 그럴 때 좀 슬프다. 이 직업 너무 좋은데 약간 슬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또 작가들과의 소통이 약간 힘들 때도 있어요. 뭐 글에 있어서 좀 맞지 않을 때 이런 부분을 고치면은 독자들은 훨씬 좋아할 것 같은데 작가님이 자꾸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할 때 그럴 때가 좀 힘들 때도 있죠. 소연 님이 이제 작가와 편집자 중에 어떤 직업이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 것 같나? 둘 다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경중을 기쁨과 슬픔이 주기에 다르다. 맞아요. 기쁨과 그리고 슬픔이 자기 성향에 다르고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옆에서 들었을 때는. 뭔가를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창작의 고통을 받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하면 작가가 힘들겠지만 나는 막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조율하는 게 힘들고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면서 기획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더 힘들어라고 하면 편집자가 더 힘들고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좀 그 두 가지의 다른 점을 좀 캐치하시고 소연이라는 나라는 사람한테 뭐가 더 힘들 것 같은지 자기의 그런 취향이나 스타일을 알게 되면은 뭐가 더 힘들고 뭐가 더 좋은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물어볼 사례 있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개만 이런 사례가 있으셨다라고 들어가지고 여쭤보도록 할게요. 모 출판사에서 출판했던 작가가 차기작을 낸다고 할 때 작가가 먼저 출판사를 찾냐 아니면 출판사에서 연락을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러니까 작가를 두고 싸운 적이 있냐? 이 작가랑 우리랑 네네. 하기로 했는데 다른 출판사가 갑자기 껴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명을 밝히지 저기 왜? 네, 화연님이 소름 돋게 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기 저 깜짝 그렇구나. 놀랐네요. 네. 네. 이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네. 화연님 혹시 저의 마음을 읽으셨나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은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네네.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자자이스루쿠, 제가 지금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두고서 되게 많은 로열티 경쟁이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로열티가 지금 가장 베스트로 비싸고 이제 그런 카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또 모 작가님이 차기작은 아니고 네, 첫 책을 저하고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점점 유명해지니까 어떤 출판사에서 저랑 계약을 좀 취소하고 우리랑 먼저 내자. 더 잘 팔아줄게. 라고 했던 경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될 말씀이시다. 그분은 그런 분이 당연히 아니시고 그건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고 사실은 싸우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화연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랑 성사되게 하는 게 아마도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 되면 이제 로열티 경쟁이겠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그 사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가와 편집자만의 관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되게 생각보다 작가님들이 자기와 일했던 편집자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의 도전이라는 책을 쓰신 정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같은 편집자하고만 작업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작업을 했던 작가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냈던 분도 저랑 다음 책까지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꽤 중요한 게 편집자와 작가. 무조건 뭔가 계약료라든지 이런 걸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보신 것처럼 편집자가 직접 다 원고부터, 그러니까 제1의 독자잖아요. 그걸 다 읽으면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점오 작가로서 계속 인풋을 드리는 그런 동료다 보니까, 너무 중요한 동료다 보니까 이제 이 케미가 더 중요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서로 거네요. 많이 애써서 책을 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화연님이 질문 남기셨구나. 어쩐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물어보살은 일단 지나가고 저희가 이제 파트 2를 이제 끝냈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파트 3 달려가 볼게요. 네. 파트 3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미래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좀 남기려고 해요. 진짜 미래의 동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동료 되고 싶은 분들 채팅방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판업계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앞으로 지금 다 유튜브 보고 틱톡 보고 요새 책 읽으면 책다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소문도 있던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출판사 미래 과연 괜찮을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님이 몇 가지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받고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회사 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독서량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늘었다. 네, 실제로 이제 경향신문을 보니까 이제 진짜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독서가 새로운 취미로 부상을 했고, 실제 주요 서점의 판매량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에 건가요? 네. 지금 73%, 전년 대비 7.3%가 늘었다고 하고, 근데 뭐 초등 분야, 정치 사회 분야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독서가 좀 더 새로운 취미가 되고 맞아요.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온라인 그런 플랫폼들 때문에 이제 독서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출판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망을. 온라인 때문에 줄기도 했지만 온라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작가들이 생긴다거나.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명한 뭐 넷플릭스라든지 왓챠 같은 플랫폼도 결국에는 원작이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보다가 저분 뭐 쓸 수 있겠다 생각해 가지고 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그 영국 남자 친구분.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유튜버들이 책을 많이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다양해질수록 책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책이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창구가 돼서 책으로
서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맞아요. 보시는 네. 것 같고 예전과는 다른 작가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책이 출판되기도 하는 맞아요. 기회가 네. 될 수도 있으니 전망은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질문은 가장 인상 깊었던 작가 네네네. 맞아요. 네. 어떠세요? 이거를 보고서 인상 깊었던 작가님을 생각했을 때 저는 고마웠던 작가님이 생각이 났어요. 네. 이 책은 이제 혼자 남은 밤 당신 곁에 책이라는 책인데 저 띄어쓰기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실 저런 것도 디자이너분들이 되게 센스를 발휘하신 거예요. 지금 다 간격이 다 다르거든요. 띄어쓰기의 어떤 간격들이. 그래서 이게 혼밤책 네. 저는 이제 느낌으로. 혼밤책이라고 이제 읽는데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도 그림이 되게 많은 책인데 이제 표정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책을 굉장히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류의 책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묵직한 책을 내셨고 이번에 이 책을 내시면서 편집자들의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문에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글은 작가가 쓰고 책은 편집자가 만든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제가 되게 고마웠고 뿌듯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글은 작가가 쓰고 책은 편집자가 만드는데 이걸 이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인정해주거나. 예, 맞아.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이번에는 이 책은 편집자들이 만든 거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서문을 써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웠던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네요. 이분의 책도 이제 제가 냅니다 또. 네. 작가님과의 또 케미가. 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책을 작가가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그동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왜 표정원 작가님이 저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글은 작가가 쓰고 책은 편집자가 만든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일하셨던 작가, 책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특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관찰력이 되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하고. 근데 성실한 분들은 글을 열심히 쓰시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저한테도 좋았고 그리고 또 관찰력이 좋았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들 관찰력이 좋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책의 원고에서 색다른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작가님들한테. 아까 질문이 책을 다루는 사람으로까지도 되어 있었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단위 편집자님하고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위 편집자님도 관찰력이 되게 좋으시고 그 관찰을 심지어 실행으로 옮기시고 스크랩이라는 실행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매일매일 신문과 잡지를 읽으며 스크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가든 아니면 편집자든 책을 다루는 마케터든 뭐 디자이너든 공통적으로 그렇게 관찰을 많이 하고 그리고 꾸준히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섬세하시죠. 섬세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인생책들 이거 한 권 한 권 소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한 개만 그럼 설명해 볼까요? 한 개 너무 어렵지만. 어렵네요. 네. 이거는 단위 편집자님이 좋아하는 책들이세요. 네. 아니면 간단하게 하나씩 다 하죠. 네. 일단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은 존 버거라는 되게 유명한 영국 평론가세요.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글로 쓴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서 이거 그 사진 속의 인물을 글로 남기신 분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최초로 심장이 뛰어가지고 네. 심장은 계속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카페에서 읽고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설레가지고 네, 그 쿵쾅거리는 거를 멈추지 저까지 못했던 설레네요. 네, 책인데 왜냐면 이분이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소중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내시고 그리고 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내려고 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장 자체는 별거 아닐지도 모르는데 읽고 있으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되게 담겨있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세요. 존 버거. 그래서 저희 스스에도 한번 배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존 버거 같은 작가를 나중에 좀 발굴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저런 분들의 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쇼코의 미소 같은 경우는 이제 최은영 작가님은 읽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김금희, 최은영 이렇게 되게 양대산맥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있는 한지와 영주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되게 갈팡질팡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난 너한테 이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난 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을 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게 섬세하게 표현해 주셔서 좋았고 근데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은 독일의 철학자가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늘 정말 불안하고 뭔가 미래가 불확실한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냥 삶은 흘러가는 건데 내가 그걸 너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뭔가 안절부절하고 굳이. 일이 일비하고 전전긍긍하고.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책을 읽고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고 지금도 저 책을 꺼내서 읽어요. 제가 줄쳐 놓은 부분들을 뭔가 마음이 불안정해지거나 뭔가 불확실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래서 저 책 3가지를 꼽게 됐어요. 저는 이 얘기 해주셨을 때 사전 인터뷰 때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확실과 불확실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쵸. 우리가 굳이 그것을 불확실이라고 정의하면서 맞아요. 예. 불안해하는 것은 네네네. 아닌가. 근데 이 책을 보면은 그게 되게 안 그래도 되는 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되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왜 이렇게 전전긍긍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죠. 하지만 늘 까먹거든요. 사람은 늘 까먹기 때문에 늘 저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유은님이 쇼코의 미소 읽어봤다고 반갑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 스스 요번에 행사에 신청해주신 분들이 불안하다, 그럴 때마다 책을 읽으면서 힐링한다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서 불확실한 날들의 철학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 추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책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편집자님이 지금까지 한 몇 권 정도를 만드셨죠? 세보셨나요? 글쎄요. 네, 여러 권 만들었어요. 여러 권 만드셨죠. 그중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책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제 캔버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 제일 같은 오른쪽. 경우는 일단은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는 원고를 읽자마자 이 책을 어떻게 만들지가 그려졌어요. 머리에 시뮬레이션이 됐어요. 글로 쓴 사진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원고의 표지는 이걸로 하고 이 느낌으로 했을 때 목차를 이렇게 구성을 하자라는 것까지 그려져 가지고 굉장히 쉽다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통했어. 맞아요. 뭔가 하나씩 차곡차곡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책이었고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작가님 발굴하고 같이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이 책은. 첫 책이다 보니. 첫 책이다 보니까 서로 되게 많이 노력했고 목차 구성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너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나온 차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표지도 지금 보시면 저 동그란 게 울타리가 확장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확장하는 모습을 디자이너분이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마음에 드는 책으로 꼽아봤어요. 진짜 이것도 하나하나 고르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좀 힘들었어요. 네. 사실 다 마음에 들어요. 그쵸. 마음에 들지 않은 책은 없어요. 이제 다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책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네.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고요. 편집자로서 존경하는 책이 있냐.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만든 책 중에서 이것은 내가 만들지 않은 책 중에서 편집자로서 봤을 때 이 책 진짜 누가 편집했는지 진짜 잘했다. 네, 되게 다양한 포인트에서 제가 접근을 해봤는데요. 웅크린 말들 같은 경우는 여기 혹시 읽으신 책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래서 웅크린 말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어에서 오는 제목에서 느끼는 게 있죠. 또 제목을 누가 썼을지 아니까 편집자가 썼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어떤 약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주목하지 못했던 약한 말들. 소외됐던 말들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취재해가지고 이 책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런 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조명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런 거를 기획하고 편집한 편집자분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꼽게 됐고 그 다음 책은 사진 작가예요. 황혜지라는 지금 사진 작가님이신데 되게 자기만의 고유성이 계시는 분인데 제가 저도 이분이랑 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먼저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지지도 있어야 되지만 상당히 모험적인 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편집자의 도전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되게 높게 꼽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리고 태도가 작품이 될 때는 현대미술 책이에요. 근데 사실 현대미술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쉽고
이 책이 되게 쉽게 쓰여져 있고 또 근데 어. 이런 것들을 발굴한 그 편집자분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보나 작가님은 그냥 현대 아티스트였는데 이 책을 쓰시고서는 지금 되게 급부상하고 있는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를 꼽아봤어요. 지윤 님도 네. 태도가 작품이 될 때를 좋아한다. 저는 음. 이걸 고르신 이유가 혜미 님도 쇼코의 미소 보셨다. 저 이 책을 고르신 이유를 들으면서 약간 감동했어요. 책을 고를 때도 이렇게 편집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생각하신다는 게 일단 너무 네네네. 감동적이었고 저 그리고 세 개를 고른 이유가 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웅크린 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편집자로서 누군가 이야기를 끌어내서 세상에 발신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응원하고 싶은 편집자로서 맞아요. 네. 꼽으신 거고 저런 책은 더 많이 나왔으면 그쵸.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가 저렇게 도전하고 시도하다니 안 봐도 내부적인 반발이 심했을 텐데 라는 그런 공감대와 함께 네. 저런 실험 정신 응원한다라는 네, 마음으로 네, 얘기해 네. 주셨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작가도 몰랐던 부분을 끄집어내서 맞아요. 네. 심지어 독자들도 몰랐던 시장에서도 몰랐던 그런 수요를 찾아낸 네. 그런 책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편집자로서 저런 책을 꼽으신 게 대단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박보나 태도가 작품이 될 때 작가님하고는 올해 책이 나와요. 제가 작업을 하거든요, 같이. 그거 너무 기대되네요. 네, 죽음에 관한 책이고 그것도 현대 미술과 풀어내는데 굉장히 독특한 작품 3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저희 요번에 또 사전에 신청해 주실 때 요새 관심 있는 책에 죽음 얘기하신 분들 꽤 많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너무 좋은 작가님이세요. 아까 해방촌 네. 채식주의자 전범선 작가님도 너무 추천해 주셨어요.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작가님들을 조만간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네. 작가님들 다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스타 팔로우 안 하셨으면 팔로우 하시고요. 그럼 넘어갈게요. 네. 이 질문 진짜 100만 개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스스에 오시는 12세에서 19세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스스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새 그림러, 글러 다 아시죠? 스스에 오는 사람들 스스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스스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냐라는 질문을 저희도 드리고 스스러들 분들도 질문을 주셨어요. 3권 네, 어떻게 3 되나요? 권이고요. 일단 중세를 찍자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네네네. 중세 진짜 너무 유명하죠. 저 너무 좋아해요. 네. 매니저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 주인공에 너무 빙이 돼가지고. 네. 저는 이거를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편집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용기와 희망을 좀 이루는데 난 조금 더 일어나고 싶고 좀 일어서고 싶고 그런 발판 냈을 때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용기를 주죠. 네. 맞아요. 이 책이 주인공이 그 만화책, 맞아요. 네. 만화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만화 잡지 편집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장면 이건 제가 스크랩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 머리 묶은 친구가 이제 주인공인데 신인 작가부터 중견 작가, 유명 작가까지 편집자로서 어떻게 그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이 되게 할 것인가를 끌어내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되게 좋은 문구들이 많았어요. 뭐 미래의 독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상심한 작가를 이제 응원을 하기도 하고 그 작가한테 작품이 잘 안 나올 때 막 쫀다고 해서 사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그런 편집자의 마음. 지금 듣고 보니까 사실 편집자한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작가님이 원고를 갖고 왔는데 원고에 뭐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를 되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얘기하는 게 편집자한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스스에서도 많이 느끼는 마음인데 이 중세를 찍자라는 책 저도 강추합니다. 네. 편집자 혹은 책을 만드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네. 드라마로도 볼 수 있어요. 드라마 왓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편집자 되는 법이라는 책인데 이건 되게 얇은 책이에요. 아마 100페이지가 좀 되려나 싶은데 저는 꿀팁의 책이 있었네요. 그쵸. 이건 정말 꿀팁의 책이고 이분은 이제 편집자시고 지금 SBI의 선생님이세요. 네.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꿀팁.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책 만드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짧고 간단하게 읽을 수 있어 가지고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제 소설가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한테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책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뭔가를 꾸준히 성실히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의 어떤 그런 글들이 어떤 태도들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고 근데 이 책을 제가 전철에서 전부 다 읽었거든요. 출퇴근을 하면서 되게 일산에 사시는 바람에 네, 좀 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일산입니다. 네. TMI. TMI. 네. 그래서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또 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제 꾸준히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는 걸 말씀 주셨는데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또 그런 마음을 되새겨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럼 또 네. 스스로한테 꼭 하고 싶은 말. 그 전에 지금 저희가 빠르게 달려와서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자료는 1-2장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못했던 것들을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이 꽤 멈춰 있었는데 이게 집중을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그런 거겠죠? 네. 자격증. 수연님이 자격증이나 학과가 큰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혹시 취업이나 편집자 되는 길에 도움이 되냐? 포트폴리오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혹시 포트폴리오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쌓아가고 있죠. 제가 만든 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도움이 되고 근데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폐기? 오히려 포트폴리오보단 폐기. 네. 네. 의외의 답변이긴 하지만. 근데 수연님 제 생각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시든 포트폴리오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네. 그 포트폴리오가 나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나를 보여주는 걸 면접에 10분, 20분에 그 언어로만 표현하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꼭 그 출판사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꼭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네. 뭐든 뭐 메모하고 스크랩하고 이런 것도 다 포트폴리오가 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맞아요. 학생 신분으로 편집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하실 수 있죠.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편집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맞아요. 네. 예를 들어 도라님이 뭐 서점에 다니시면서 아니면 뭐 책을 보시면서 좋았던 표지라든지 아니면 나라면 이 표지를 이렇게 바꿀 거야라든지 뭐 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서점을 많이 방문하셔 가지고 책 맞아요. 보시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그런 자기만의 컬렉션을 만든다거나 자기만의 스크랩북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막 엄청난 포트폴리오가 정해진 답이 있는 그런 그런 포맷이 건 안 아니라 자기만의 스크랩북. 그 스크랩북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겠죠. 뭐 노트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고 제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제 링크트리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가 편집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책이 나오는 경우 이거는 투고를 포함한 개념일까요? 투고도 있을 테고 실제로 만약에 친분이 있다. 그러면은 연락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원고를 만들었는데 아니 이런 원고를 썼는데 같이 한번 봐줄래?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작가가 연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원고가 있어야 되네요. 맞아요. 있으면은 좋고 아니면은 나 이런 기획이 있어. 작가가 기획을 제안하기도 해요. 네. 나 이런 기획이 있는데 한번 책 같이 만들어 볼래? 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아님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자세히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드셨던, 그러니까 신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던 선배로서 그러니까 이게 답은 아니지만 다니님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드셨었는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걸 다 스크랩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크랩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스크랩을 먼저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발견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게 스크랩을 해보고 그것도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든 좋은 게 있으면 메모도 해보고 스크랩도 해보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그게 먼저 포트폴리오의 먼저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일단 시작이고요. 나의 무엇을 위한 포트폴리오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출판사에 가기 위한, 뭐 편집자가 되기 위한, 그건 좀 다음인 것 같고 나의 포트폴리오가 먼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단 수집을 해야 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게 왜 끌리는지,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싫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해 보다 보면 이걸 어떻게 조합하고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리아님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 때부터?
전 다이어리를 다이어리 다이어리 꾸리기 쓰는 거 자꾸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것도 포트폴리오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심지어 다이어리에 그 패션지에 있는 모듈 오려 가지고 전부 붙였어요. 네. 전부 붙이고 막 색깔별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제가 거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걸 왜 붙였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스케줄을 작성해 보는 것 아니면 다이어리를 써 보는 것 거기에 뭔가를 꾸며 보는 거에서도 충분히 포트폴리오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기엔 되게 쑥스럽지만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의 선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반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붙이거나 놓으면서 이제 그 선반을 나의 일종의 갤러리처럼 생각하는 저만의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채워보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자, 화연님이 작가의 출판 수익은 원고료를 제외하고 중세부터 나오나요? 네. 네, 수익 궁금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네.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은 이제 인세라는 게 있죠. 책이 판매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금액인데 책값의 몇 프로? 맞아요. 보통은 8에서 10%. 8에서 10%. 그렇고 하고 그리고 먼저는 계약금을 먼저 주기도 해요. 계약금은 별도. 인세에 포함이 인세 되는데 포함이라고요? 인세는 책이 다 판매되고 나서 드리는 거지만 미리 드리는 거죠. 이제 원고도 쓰셔야 되고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네, 선금으로 미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세를 다 팔고 2세를 찍으면은 2세 이건 다 좀 달라요. 2세를 찍으면은 그 2세가 만약에 첨부를 찍었다. 그럼 첨부에 해당하는 그 인세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첨부를 다 팔고 나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다르네요. 네네네. 그래서 출판 수익은 계약하고 책이 나오면 바로 인세가 나온다. 좋습니다. 네. 저희 다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중간중간 또 질문을 대답해 드릴 거니까 남겨주시면 좋고요. 스스로한테 하고 싶은 말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편집자지만 편집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가 편집인지 저도 잘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고 생각해 보니까 편집은 사실은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편집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매니저님한테 얘기해 드렸듯이 예를 들면 저희가 책상을 정리할 때 내 연필통은 어디에 둘지도 사실은 내가 이 책상을 어떻게 편집할지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벽에 이런 것들을 액자처럼 걸어 놓은 것도 누군가한테는 편집을 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이건 스스의 편집이죠. 그쵸. 스스의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뭐 벽에다가 시계를 어디에 걸지, 액자를 어디에 걸지 이게 다 결국에는 편집의 일부이기 때문에 편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도 다 편집이라고 생각하고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편집이랑 좀 친해지라는 말씀이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나 오늘 점심시간 어떻게 편집하지? 그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메뉴로 편집하지? 맞아요. 네.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편집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은 편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1일 1편집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청소년분들이나 일반인분들이 책을 출간하시는데 혹시 함께 하신 적이 있냐? 청소년은 아직까지 없는데 해보고 싶네요. 청소년 분들하고도. 네. 여러분. 네. 희망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가 원고 들고 가면 읽어주시나요? 라고 하신 분 있었어요. 들고 오세요. 네. 들고 오세요. 네.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얼마나 빨리 읽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얼마나 빨리 읽는지. 그럴 줄 알고 빨리 읽는 편집자님을 섭외해놨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고유성 얘기 중요하다고. 네. 이거는 어떤 일을 하든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다운 맞아요. 자기만의 감각. 네. 근데 이게 나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근데 어쨌든 나의 감각으로 고민하고 선택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결국에는 편집이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감각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때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은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다 해봤다. 네. 좀 호기심이라고 하죠. 그런 호기심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든 해봤고 아까처럼 뭐 에미넴 뭐 막 다 주세요. 포스터 이런 것들 당장 떼주세요. 떼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사실은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작더라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저도 10대 때도 뭔가 남과는 다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남과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결국엔 남과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쵸. 결국엔 나는 다른 사람인데 저렇게 생각하는 걸 약간 바꿔봤어요. 그래서 결국 나는 나의 것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하는 게
제 마음 근육을 더 키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근히 좀 묵묵하게 꾸준히 해보는 거 되게 추천을 해봐요. 네. 어떻게 보면 10대 때 하시던 걸 지금까지도 하고 계신 걸 보면 얼마나 꾸준히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고유성을 기르자라고는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맞아요. 근데 네. 그것을 위해서 1일 1편집, 1일 1선택하시면 모든 게 편집일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 감각이 쌓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맞아요. 꼭 해보는 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한번 해보는 것. 일상이 편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을 또 여러분은 이걸 들으면서 편집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도 오늘 어떻게 편집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 질문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신 걸 제가 다 못해서 네네네. 막 여기 넣어놨는데, 실시간 질문이 있으면 그걸 답변을 하고, 그 전에 이 물어보살 2탄 질문을 조금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들은 좀 대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전 재밌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라는 책을 소장하셨대요.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빵봉투 분인지. 어떠셨는지 네,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읽으면서 문체가 너무 마음에 드셨대요. 편집자님께서 일단 이런 문체까지 건드리시는지, 그리고 편집자님이 선호하시는 문체도 있으신지. 일단 첫 번째 문체 건드립니다. 문체 너무 중요해요. 네, 저희 중요한 책의 질문. 문체는 전부 다 달라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되게 내용이 귀엽고 따뜻하기 때문에 뭐 좀 안 보이겠네요. 안 보이겠다. 네. 동글동글하죠. 귀엽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컨셉입니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이것도 다 편집자가 신경 쓰는 컨셉.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는데 뭐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되게 자유롭고 싶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느 정도는 약간 삐뚤어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딕체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딕체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컨셉이고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을 편집하시는 분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경험을 편집하시고 책을 사는 경험을 편집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모르시겠지만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거에서 이 책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혼밤책, 혼자 남은 책 그거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문학적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학적인 서체를 써야 한다 해가지고 명조체라든지 그런 거를 쓰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캐치하신 이 질문자님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책을 보실 때 문체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너무 많아서 요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진도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던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 마지막 1년 동안, 이건 꼭 고등학생이 되기 전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무엇을 해보거나 경험해보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혹시 추천하시는 그런 경험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까 읽어보면서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이 광주였고 어떻게 보자면 체험형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미술관에도 굉장히 많은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관심 있는 예술이 있다면 그게 음악이든 뭐 책도 될 수 있겠죠. 글을 쓰는 거든 미술이든 뭔가 체험을 많이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자기만의 것을 기르려고는 좀 뻔했지만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뭔가 조금 일상하고 벗어나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예를 들면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하시는 이걸 이미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스 같은 공간을 찾아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참여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술에, 특히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미술관에 한번 가보고 미술관에 자원봉사를 질러보고 미술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꼭 해본다는 점에서 좋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네, 화연님께서 폰트가 가독성과 디자인 측면에서 타협한 경우가 있는가? 디자이너분 잠시만요. 디자이너분하고 타협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사 차원에서 타협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것까지 조율해야 맞아요. 되는군요. 독자 그리고 사실은 저자분이 싫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작가까지 조율을. 네. 점점 더 여기 저 편집자 뭐 문체하는 마음대로 할 수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은 사실은 금방 설득이 돼요. 되게 중요한 예. 이야기 해주셨는데 모든 이거 예. 우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모든 얘기는 근거가 있으면 설득이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 폰트를 쓴 이유가 명확하다. 나는 이 책의 컨셉과 이게 귀엽고 이게 안 읽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근거들을 제대로만 제시하면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죠. 네. 네. 하지만 한 가지 이 얘기하시고 싶은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쩌면 모든 독자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폰트도 호불호가 있으니까. 네. 어떤 누군가한테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말고 네네네. 중심을 맞아요. 잡되 그 중심을 설득할 때도 우기지 말고 근거를 찾아서 너무 중요해요. 소통을 너무 해봐라. 중요해요. 근거가 있는 거는. 예. 그러네요. 네. 대학을 나와야만 편집자가 될 수 있냐. 대학을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야만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네. 대학교를 나오고 나서 편집자가 될 수 네네. 있느냐. 나와야만.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무의미한 책을 좋아하고 만약에 본인이 책을 편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동안 쌓아온 게 있다면은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쪼끔 시간이 오바되겠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독립출판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독립출판은 본인이 맞아요. 작가부터 편집자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디자이너이자 마케터까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작가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주변에 작가가 될 만한 친구가 독립출판을 할 때 편집자가 되는 역할을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그 경험 자체가 포트폴리오가 되면 저는 또 새로운 경험으로 출판사에게 만약에 출판사의 편집자가 되는 게 최종 목표시라면 서희님께서 또 새롭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면은 분명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네 그런 경험들을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요새 독자님들이 또 그런 책을 알아보다 보니 어쩌면 출판사의 편집자가 되는 것보다 더 나만의 출판사를 만들 수까지 맞아요. 있는 네. 오히려 1인 출판사도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자기 것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스토리 스튜디오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직접 독립 출판을 해보는 워크숍을 하기도 했어요. 이번엔 올해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 혹시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면 꼭 스스로 놀러 와서 스토리 스튜디오로 놀러 오셔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네요. 네. 이제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사랑하는 스스로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뭘 해주실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저에게도 되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신의 서랍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제가 아까 그 캠퍼스를 찍고 나온 여자들이라는 책을 편집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책을 편집할 때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면서 하나하나 과정들이 제가 쌓아왔던 경험과 체득했던 것들에 있었던 서랍을 차곡차곡 하나씩 열어가면서 그 과정이 연결되면서 그 책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랍이 차곡차곡 쌓아갔던 건 결국에는 제가 해 봤던 것들 10 대부터 20 대까지 제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리했던 것들 해 봤던 경험들이 제가 저도 모르게 서랍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아 이 책은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게 저도 모르게 그 생각에 서랍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꺼냈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하나씩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해 봤으면은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이유가 다들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편집자님은 서랍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2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포트폴리오는 써먹을 때가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즉시 써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게 뭔가 딱 정해진 답이 있고 되게 그것을 되게 효율적으로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서랍은 지금 제 서랍만 봐도 엉망이긴 해요. 근데 언젠간 쓸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꼭 목적성을 가지고 뭔가 당장 쓰거나 되게 막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만 넣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걸로 마구잡이 채워놔도 된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집자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서랍을, 나의 생각 서랍을 몇 개가 돼도 좋으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어도 좋으니까, 당장 쓰지 않아도 좋으니까 차곡차곡 쌓는다라는 시작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서 만약에 채팅창에 또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이렇게 단위 편집자님처럼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나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는 100% 미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 시간도 이제 실시간 질문을 최대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신 출판 마케터 분이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려고 작당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출판 책에 대해서 마케터분하고 인터뷰가 또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에 항상 가장 빨리 올라오니까요.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 해주시고 오늘 경험이 어떠셨는지도 설문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응답해 주시고 마지막에 나는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꼭 책이나 출판과 관련은 없는데 이런 작가 아니면 이런 뭐 감독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디자이너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도 뭐 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도 될 때까지 연락을 합니다. 저희도 실행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남겨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연락을 해서 비슷한 분이라도 섭외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스토리 스튜디오 공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